명주성이 함락된 이후 군영엔 승리의 흥분이 온 천지를 덮었다. 장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잔을 부딪히며 요란하게 떠들었고 병사들은 전리품을 앞에 두고 함성을 질러댔다.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군계의 귀엔 유독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묘한 기류가 군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양길 휘하의 몇몇 고참 장수들이 명주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들의 사병에게만 몰래 나눠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물을 갈취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군계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 앉아 백성들의 탄원서를 읽으며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의 손끝에 들려있던 종이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애꾸가 된 왼쪽 눈 아래로 흐르는 그림자는 점점 깊어졌고 그녀의 숨결은 얼음처럼 싸늘해졌다. 어느 날 밤 장수들 중 하나가 기세등등하게 막사문을 거칠게 열며 들어왔다. 군계공, 이 전리품 분배는 우리 고참 장수들에게 우선권이 있다오. 당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말투엔 노골적인 경멸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군계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막사하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지랄하네. 다 내 거야. 군계의 짧고 차가운 말투에 장수는 순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멈춰 섰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그 순간 군계는 아무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 그 장수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고 잘린 머리는 피가 튀며 땅 위에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잘린 머리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이놈은 마구니가 씌었다. 막사하는 순식간에 혼돈 속에 빠졌다. 다른 장수들이 경악한 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항의했지만 군계는 전혀 흔들림 없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인다. 이 땅의 모든 부패와 탐욕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미륵불의 뜻이다. 누구든 나의 길을 막는 자는 마구니에 홀린 자로서 처단하겠다. 군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밖에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군계의 행동에 환호성을 질렀다. 백성들에게 군계는 부패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미륵불이었다. 미륵불 만세, 군계 장군 만세. 성 주변에 몰려든 백성들의 함성은 밤하늘을 가득 채웠고 군계는 그 함성을 들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피로 물든 칼을 천천히 닦으며 막사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이제 군계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 땅을 통치하려면 절대 망설여선 안 된다는 사실을. 군계의 눈에는 이제 더 큰 야망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태백산맥을 넘어 펼쳐진 한산주 일대는 험준한 산지와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지역이었다. 이곳의 호족들은 오랜 시간 외부의 통제 없이 제멋대로 세력을 키우며 고립되어 있었지. 그래서일까 양길이 나를 불러 이곳을 정복하라 명할 때 그의 눈빛은 기대감과 경계심이 교차하는 미묘한 것이었다. 군계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 병사들을 이끌고 태백산맥의 가파른 길을 거침없이 넘어 한산주의 작은 고을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전투는 맥없이 싱거웠지. 우리의 명성을 들은 고을 장수들은 두려움에 떨며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었고 저항하는 이들도 우리의 압도적인 군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갔으니까. 군계는 항복한 호족들의 재산을 무자비하게 빼앗았고 고을의 창고는 금은보화와 곡물로 넘쳐났어. 그녀는 호족들의 재산을 탈탈 털어내며 차갑게 웃었고 백성들은 그런 군계의 진짜 속내를 알지도 못한 채 오직 열광적으로 외쳤지.
미륵불이 오셨다. 군계 장군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들의 순박한 환호를 듣고 있자면 오히려 씁쓸한 미소가 군계의 입가에 맴돌았지. 그녀의 푸른 머리카락이 산골의 거센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눈빛엔 승리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끝없는 탐욕이 담겨 있었어. 한산주의 고을 10곳 이상이 순식간에 항복했고 지역 민심은 안정되기 시작했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식량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군계의 군대를 지지하자 우리의 군세는 빠르게 팽창하여 어느덧 15,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지. 변방의 다른 호족들은 다투어 군계에게 사신을 보내 귀순을 청했고 군사들은 전장마다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 이 모든 승리의 소식이 양길에게 보고되자 그는 표면적으로는 잘했다. 역시 내 믿음에 어긋나지 않았다. 며 크게 칭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깊은 속내가 뚜렷이 보였어. 나날이 강해지는 군계의 세력을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지. 군계가 내 손을 벗어나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다. 군계 또한 그런 양길의 속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러나 군계는 이미 너무 큰 업적을 이루었고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앞길에 정면으로 딴지를 걸 수 없는 상황이었지. 군계는 차가운 눈으로 양길이 보낸 축하 서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어. 그래 양길, 네가 나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 너조차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군계의 입술엔 싸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고 그녀의 눈동자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야망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어. 이제 그녀의 목표는 더 이상 양길의 세력 아래에서 만족할 수 없는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송악의 높은 성문 아래 군계는 푸른 머리칼을 휘날리며 차갑게 왕룡을 바라보고 있었어. 병사들은 무기를 단단히 쥔 채 서로의 눈치를 살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마치 한여름의 폭풍전야처럼 주변 공기를 짓눌렀지. 왕룡은 군계와 병사들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훑어보았어.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깊어서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웠지. 아무래도 그도 군계의 소문을 이미 들었고 주변 호족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발 아래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본 듯했다. 오랜 침묵 끝에 왕룡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 미륵불이시여, 항복하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감정의 흔들림 없이 담담했지. 제 아들 왕건을 부하로 받아주소서. 그 순간 성문 뒤에서 왕건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 잘생기고 깨끗한 얼굴에 인자하고도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 그는 부드럽지만 당당하게 군계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 미륵불이시여, 제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군계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지. 왼쪽 눈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조차도 그녀의 마음에 든 왕건의 잘생긴 얼굴을 가릴 순 없었어. 좋다. 왕건, 내 충성을 받아주겠다. 네. 군계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녀의 입겐 만족스러운 미소가 맴돌았어. 그러나 그녀의 옆에서 온달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지. 왕건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군계에게 속삭였어. 야, 저 왕건, 좀 이상하지 않아? 군계는 살짝 웃으며 그를 놀리듯 대꾸했어. 내온 잘생긴 남자만 보면 질투하더라? 온달은 억울한 듯 얼굴을 붉히며 항변했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군계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 됐어, 됐어. 이로써 송악의 강력한 호족인 왕룡과 그의 군세마저 군계의 발 아래로 들어왔어. 군계는 이제 단순한 호족 세력을 넘어서 절대적인 권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지. 명주성을 넘어
송아까지 흡수한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고 누구도 감히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 그러나 왕건을 바라보는 온달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과 경계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 그 불안한 눈빛을 궁계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새로운 세상만을 바라보며 야망의 칼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어. 궁예는 송악의 털을 잡은 이후로 줄곧 만족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처음엔 거대한 성체와 풍부한 자원, 그리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덕분에 그녀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밤, 궁계는 문득 송악의 성루에 올라 내려다본 성안의 모습을 보며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거리를 지키고 있는 병사들, 식량을 관리하는 관리들, 그리고 심지어 성곽을 지키는 장수들까지 모두 왕건의 휘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손각의 터줏대감인 왕룡의 군대가 그대로 합류한 것이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왕건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 깊숙이 포진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에서 들어군 게는 미묘한 거리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 그제서야 군계는 송악에 들어온 이후로 유난히 왕건이 강조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미륵불이시여 이 성과 군사 그리고 이 송악의 모든 자원을 오직 군계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부드럽고도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제야 군계는 온달의 말을 되새기며 불안을 느꼈다. 그날 밤 군계는 조용히 온달을 불러 그녀의 곁에 앉혔다. 군계의 표정이 심각했고 그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온달,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온달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그랬잖아. 왕건 그놈 처음 볼 때부터 영 기분이 별로였어. 궁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성벽 아래 병사들의 얼굴이 희미한 횃불 아래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어디 다른 좋은 터가 있는지 알아봐. 궁예는 왕건이 전장에서 크게 공을 세웠고 투항 당시 일정한 지분을 인정받은 이상 그를 아무 이유 없이 처벌하거나 내칠 순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군계는 그런 자신을 둘러싼 현실이 불편하고 답답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간 오히려 내가 왕건에게 먹힐 수도 있어. 왕건이 가만히 앉아서 이 성을 통째로 내게 바칠 리 없으니까. 궁예는 결심했다. 송악을 떠나기로. 그녀는 송악의 뛰어난 환경과 자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더 큰 그림을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본능이 송악을 떠나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달은 조용히 군계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근거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군계는 송악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고 왕건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침착함이 오히려 군계를 더 불편하게 했다. 송악에서의 마지막 밤, 군계는 성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차가운 눈으로 중얼거렸다. 왕건, 내 놈의 진짜 속셈은 대체 뭐지? 군계의 푸른 머리칼이 밤바람에 날렸고 그녀의 한쪽 눈은 어둠 속에서 더욱 매섭고 깊이 빛나고 있었다. 철원이라는 지명이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군계의 머릿속에선 이미 차가운 산바람과 견고한 성체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 온달이 철원의 지형과 지세를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했지. 철원은 송악과 달리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땅이었다. 바위산들이 견고하게 병풍처럼 둘러싼 그곳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나 다름없었어. 게다가 주변 호족들의 세력이 거의 미치지 않아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 군계는
눈을 뜨고 온다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철원으로 가자. 그녀의 목소리엔 결단력이 담겨 있었고 곧장 모든 부하 장수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술렁이며 광장에 모여들었고 병사들과 장수들의 눈엔 불안과 기대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 어느덧 광장 중앙에 나타난 군계는 단상 위로 올라가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푸른 머리칼은 가을 바람에 날카롭게 휘날렸고 한쪽 눈을 덮은 흰색 붕대가 그녀의 표정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지. 군계는 군사들 앞에 당당히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 송각은 이미 마구니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여기선 더 이상 나의 뜻을 펼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미륵불의 이름으로 새롭게 준비된 땅 철원으로 간다. 그녀의 단호하고 강렬한 목소리가 성벽 안을 메아리 쳤고 장수들과 병사들은 한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왕건과 왕룡, 그리고 그들의 휘하 병사들 사이로 불편한 침묵과 당혹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왕건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왕룡을 힐끗 쳐다봤지만 군계는 그런 반응 따위 신경도 쓰지 않고 더욱 크게 외쳤어. 그 누구도 내 결정을 반대하지 마라. 미륵불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